한자 공부가 즐거워지는 시간 바이라이크 한자.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사자성어 편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벌써 10번째 사자성어네요. 오늘의 사자성어 부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8급, 8급, 준호급, 8급. 오늘은 8급 속에서 또 빛나는 준호급이 보이고 있고요. 8급 치고는 조금 획이 복잡한 글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사자성어 도금 이렇게 읽습니다. 교학, 상장.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예전에 공무원 시험에 출제된 적도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저랑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알고 있는 사자성어가 나올 때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도 가볍게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각각의 글자들의 원리와 또 암기법을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글자, 다른 사자성어를 공부할 때도 이것들이 도움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럼 첫 번째 글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급 낮은 급수라고 생각해서 만만한 줄 알았더니 회계 형태를 보니 전혀 그렇지가 않죠? 첫 번째 글자는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가르칠교. 가르칠교의 부수 부분 오른쪽 먼저 살펴보면 칠복이라는 글자인데요. 제가 예전에 사람이 회초리를 들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수 명칭으로는 등글얼문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칠복자 사랑의 매를 들었다고 연결하면 쉽겠네요. 그리고 왼쪽 부분을 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 모양과 열 십자가 합쳐져 있는 이 형태,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네, 사귀다 또는 본받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효라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X자 두 개가 겹쳐진 형태 아래쪽에는 예전에 말씀드렸죠? 자식의 의미가 있는 아들 자자가 자리하고 있죠. 지금 알려드린 세 개의 글자를 통해서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올바른 것을 본받도록 가르치기 위해 바로 회초리를 든 부모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조금 더 간단하게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가르칠 교자 지금 보이시는 X 형태로 쓰이는 것이 정자이지만 바로 이렇게 왼쪽을 효도효자로 변형시켜서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속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 두 가지 형태를 동시에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어에서 바로 이 아래 효도효자가 들어간 교자를 쓰고 있죠. 가르칠 교자의 형태를 조금 더 쉽게 익히고 싶다면 이렇게 효도효자가 들어간 형태도 함께 기억하시면서 효도를 가르치는 사랑의 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볼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위에 보이는 X자 모양의 가르칠 교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효도효자 윗부분이 X자로 바뀌는 것도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예시 단어 봐야겠죠? 교육과 교사, 교육의 육자는 바로 기를 육자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들을 길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를 육자를 씁니다. 그리고 교사의 사자는 스승사, 은사님이라는 표현은 은혜 은자를 써서 은혜로운 스승님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 글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락, 이 글자는 쓰기에서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는 글자예요. 배우락자의 부수는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들자인데요. 아들자보다는 위쪽에 이 이상한 형태 때문에 배우락자를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죠. 제가 이 글자를 쓰면서 설명할 건데요. 저와 같은 방법으로 하신다면 정확하게 글자를 읽고 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은 이 글자의 맨 왼쪽입니다. 이것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것은 바로 가운데 X자가 또 나왔네요. 이것은 바로 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양손으로 책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었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대편 손이고요. 그 다음에 책과 팔과 손을 이렇게 받침해주고 있는 책상이고요. 그리고 맨 아래쪽은 그 책으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있는 바로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예시 단어를 볼게요. 학습과 유학입니다. 학습의 습은 바로 익힐습, 배우고 익히는 것이 학습이고요. 복습, 예습에도 쓰이는 익힐 습자죠. 다음 단어는 유학입니다. 유학의 유자는 머무를 유, 외국의 타지에 머무르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글자를 써요.
이제 세 번째 글자로 넘어갈게요. 서로상이라는 글자입니다. 부수 부분부터 역시 확인해보면 눈목이라는 부수 나왔네요. 그리고 왼쪽은 나무 목자가 자리를 하고 있어요. 눈목자 말 그대로 눈동자를 형상화한 글자고요. 나무목도 나무의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서로라는 것은 혼자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짝을 이루고 있는 관계를 뜻하죠. 그래서 이 글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사람은 눈을 통해서 나무를 바라보고 있고 나무도 그런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나무와 사람이 서로 마주한 모습으로 이 글자를 기억해 주세요. 그럼 활용할 수 있는 어휘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봉과 관상입니다. 상봉의 봉은 바로 만날봉, 이상가족 상봉으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일방적이 아니라 함께 서로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상봉 말고도 상견례, 여기에도 서로상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관상입니다. 몇 년 전에 개봉한 유명한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죠. 여기에서 관자는 바로 볼관자입니다. 여기에 서로상자가 들어간 이유는 서로상의 형상, 생김새, 모양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얼굴의 생김새를 보고서 그 사람의 운명이나 성격, 여러 가지들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관상이죠. 이제 마지막 글자를 보시겠습니다. 짧을 단자의 반대 글자죠. 네, 길다라는 대표 뜻을 갖고 있는 길장자. 길장자는 스스로를 붓으로 갖는 제부수 글자인데요. 긴 머리카락을 가진 노인이 앉아있는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글자의 윗부분이 머리를 빗는 빛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연상하기 쉬울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 예시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과 교장. 연장의 연은 바로 느릴 연자죠. 정해진 것보다 길게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느릴 연자를 씁니다. 그리고 길장자에는 우두머리라는 또 뜻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장의 장으로 쓰이는데요. 여기에서 교는 바로 학교 교자. 네, 그래서 학교의 우두머리인 교장 선생님을 뜻하는 바로 이 길장자 우두머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 말고도 실장이라든지 시장, 총장, 회장, 반장 이런 식으로 길장자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사자성어의 내용을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르칠 교자와 배울 학자는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로상자와 길장자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겠네요. 가르침과 배움이 서로 길어진다. 다시 말해서 성장한다. 여기서 가르치는 사람은 스승, 선생님이고요. 배우는 사람은 제자이죠. 보통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 제자를 성장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보통 한 분야에 대해 잘 안다고 해서 그것을 잘 가르칠 수도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우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어떻게 해야 이해를 더 잘하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로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시간이 서로를 발전시키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수업 마무리할게요. 오늘의 사자성어 교학상장이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뵐게요.